그래서 나도 얼굴이 노랗게 질렸어. 대표님. 보혜씨. 대표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노랗게 질렸지 뭐. 오늘 지금 거래소가 3% 빠지고 코스닥은 거의 4% 가깝게 빠졌어. 이거 뭐 얼굴이 노랗게 질릴 수밖에 없잖아. 주린이 여러분, 오늘같이 빠진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웃으세요. 슬플 때 울면 3류, 슬플 때 참으면 2류, 슬플 때 웃으면 1류라고 합니다. 보혜씨 안 웃겨?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해바라기 뭐 가면 같은 거 이걸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한번 웃음을 줄 때 이거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될지 몰랐네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마침 또 이 노란 티를 입고 나왔어요. 제가 노란 티가 거의 없거든요. 집에 한두 개 있나? 근데 이 노란 티에 이 호랑이 때문에 사실 입고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라이브 방송 때 빨간 티에 호랑이 그림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노란 티에 호랑이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입고 나왔는데 노랗게 질린 하루였습니다. 백조님들 중에 주린이가 절반 이상 있을 테니까 오늘 지수 하락 정도면 어느 정도니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많이 빠진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0.5% 1% 정도 빠졌을 때는 이 정도는 빠진 것도 아니에요 라는 말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닥 4% 정도, 거래소 3% 정도면 많이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이 빠진 거냐면 얼굴이 노랗게 바뀔 만큼.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차트를 뭐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왜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직전 저점, 1월 중순의 직전 저점을 완전히 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마디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3,000포인트겠죠, 당연히. 우리가 3,00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것처럼 저 3,000포인트를 깨면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데 오늘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2,970포인트대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건 많이 빠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한 달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이제 월봉을 볼 수 있는데 월봉을 봐도 윗꼬리, 몸통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남은 그나마 거래소는 양선인데요.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 오히려 음선으로 끝났어요. 음선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시초가보다 종가가 빠졌다는 얘기고요. 그럼 1월 첫날보다 오늘 빠졌다는 얘기고요. 전월 대비 몇 퍼센트가 빠졌냐면 12월 달 종가 대비 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 그나마 12월 말 종가 대비는 오른 1월 달을 보냈지만 코스닥은 12월 말일보다 더 빠진 한 달. 그리고 오늘 하루로만 보더라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1월 중순의 저점을 깨고 내려갔고요. 또 하나는 근데 차라리 코스닥은 좀 시그널이 좋은 시그널이 있어요. 뭐냐면 요게 연두색 올라가는 게 60일인데요. 60일선을 이렇게 걸고 터치를 하고 딱 윗꼬리를 좀 아랫꼬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그래도 뭐 얼추 가격 조정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는데요. 지금 뭐 1월 한 달 동안 조정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됐는데 가격이 좀 부실했던 건데 지금 거래소 코스닥 꽤 많은 오늘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라인 보이시죠? 8월 달에 급락, 9월 달에 급락, 10월 달에 급락 이렇게 4달 연속 급락이 나왔었는데 결국 치받고 올라갔었거든요. 요 3달을 이겨내고 올라갔었던 게 이제 11월, 12월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데 요 조정이 하락 반전하는 변곡점의 조정이냐 아니면 재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의 조정이냐는 사실은 미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알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답답하지만 예상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의 예상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승 추세에서의 조정. 지금 조정이 저 정도 깊은데 저 정도 1월 한 달 내내 조정받았는데 그러면 뭐 8월, 9월, 10월 3달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제 말은. 8월 달의 조정, 9월 달의 조정, 10월 달의 조정을 보시면 되고요. 조정 시의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쓰고 진지하게 말하니까 웃기죠. 그렇다고 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막 이렇게 재밌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얼굴이 노랗게 질렸어요. 이렇게 좀 웃음도 주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식에 대한 걸 들으러 왔으니까 제가 이제 또 주식 얘기할 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호랑이를 품은 주식 바라기. 결국은 이런 장에서, 조정장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는 제가 개괄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하면 현금 비중 높여라. 현금 비중 높이라는 얘기는 떨거지 종목들이나 쩌리 종목들을 팔고 우량한 종목은 딱 남겨놓는 전략.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 두 번째는 이런 조정장이 오면 지수 관련 대응주가 막 빵빵 치긴 힘들어요. 그랬을 때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니까 지수 관련 대응주를 좀 줄이고 개별주들의 비중을 좀 높이는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거는 누구나 하고 싶지만 누구나 못하는 거기도 하죠. 그잖아요.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게 계속 성공한다면 정말 다들 떼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어차피 못할 거 난 안 할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시장이 급락이 좀 심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난 돈을 갖고 있는데 사도 되니?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도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1월 한 달의 조정과 오늘 조정폭의 그 크기, 기간과 크기 정도가 적당히 조정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되니? 라고 한다면 불안하시면 좀 현금 비중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팔아야 될 종목이 있다면 파셔라. 그럼 어떤 게 팔아야 될 종목이겠어요? 몇 달, 몇 년을 갖고 있는데도 나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 종목들. 차트를 봤는데 우상향이 아니고 옆으로 또는 우하향으로 몇 년이 지나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파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를 좀 포트폴리오 조정이랄지 또는 현금 비중 조정이랄지 또는 공부를 친다면 마인드 컨트롤 공부를 하는 조정 시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원래 보는 세 가지 메뉴 보겠습니다.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오늘 플러스 낸 종목을 찾기나 강한 종목 찾기 힘들어요. 근데 어제 아마 그런 말씀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오늘같이 이틀 3일째 조정받은 날은 사실 상승 종목이나 이런 특징을 찾기도 힘들고 찾을 필요도 없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뜻의 본질은 뭐냐면 공부를 하지 마라, PC 끊어라 이게 아니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에서의 주도주 또는 강한 테마주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대금이 몰린 종목, 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하는 건데 지금 3일째, 4일째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는 주도 테마나 주도 산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장이 이렇게 며칠 동안 조정을 받으면 주도 테마나 주도 산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이유는 원래 주도 테마, 주도 산업은 우르르 움직이는 걸 찾는 건데 지금 우르르 움직이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개별 종목 하나가 움직이기도 힘든 날인데, 그죠? 지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대부분이 3%, 4%, 5%, 6%씩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 SK 이노베이션 한 종목이 1%에서 버텼다고 해서 와, 2차 전지는 진짜 강한 하루였어요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오늘 어떤 업종이 잘 버텼다 강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어느 종목이 3%가 빠졌냐, 어느 종목이 5%가 빠졌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는 그래서 전혀 찾아낼 게 없고요. 거래 대금 쪽에는 어디에서 돈이 모였니? 돈은 일단 삼성전자는 원래 시가총액 1위죠. 그리고 거래 대금 1위죠. 그 다음은 선물 인버스네. 오늘 지수가 빠져갖고 그래서 야 맨날 떨어지기만 했던 종목이 일단 오늘 5%가 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 그랬던 게 올랐네요. 왜?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지수 곱하기 2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래대금이 좀 있었던 게 녹십자 랩셀이에요. 근데 녹십자 랩셀도 참 불운하다. 불운의 주인공이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오늘 기술 수출 2조 정도 기술 수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역대 세 번째 기술 수출 역사 다시 썼던데 이거는 음선으로 그냥 두드려 맞아버렸잖아요. 장이 하루 종일 빠졌으니까. 그리고 또 거래대금 모여있는 종목들 중에 보령제약이 오늘 6%가 올랐고요. 그 정도입니다.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냥 내 종목들,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어떤 거를 팔 건지, 갖고 있을 건지, 무엇을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왜?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특별히 얘네가 좋네요. 좋은 게 없어요. 그럼 좋은 게 없다는 얘기는 안 사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찾아낼 수가 있었던 점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 2개였습니다. 제주은행, 며칠 전부터 재료가 계속 나왔었는데, 일단 제주은행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신원종합개발도 상한가. 프로텍도 계속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 상치고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 줬고요. 드래곤플라이는 게임 주고, AP위성 같은 경우는 장중에 AP위성, 세트리가이 이런 것들을 하나가 같이 이렇게 해서 위성 관련해서 일을 벌이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AP위성이 오늘 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까메이엔씨 같은 경우는 대선 관련주로 알고 있고, 삼보산업도 좀 그쪽이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앞타바이오는 좀 괜찮은 제약바이오, 영풍제지는 어제도 올랐지만, 박스, 골판지 이쪽이고, 동방성기는 가덕도 신공한 대선 관련주죠. 그래서 다 대선 관련주. 전체적으로 그런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기술주 라인이랄지 어떤 테마주나 업종으로 움직였던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별 종목들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4일 동안, 음선으로서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제 제목처럼 진짜 이거 주식 계속 해야 돼? 근데 오늘은 계속 해야 돼가 아니죠. 왜? 이제 할 수밖에 없구나. 왜? 물렸잖아요. 제가 강연회 때들 말씀드리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 절반은, 내가 물린 거 본전만 찾으면 그만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오늘 지수가 급락해서 물리신 분들 있을 텐데요. 나 물린 거만 본전 찾으면 그만할래 라는 마음이라면, 오늘 당장 그만하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주식 투자에서 물린 거 원금 회복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의 목표,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준비하고 공부하고. 주식 투자는 언제나 손실이 날 수도 있어. 하지만 평균값은 은행이자보다 높고, 나는 평균값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거야. 이런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도 독하다. 이거 끝까지 쓰고 있어. 중간에 나 벗을까 했는데 아깝잖아 이거. 대표님 해바라기는 그 불을 가져다 준대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처음에 이거 웃기려고 했다고 했지만, 우리 사무실 이렇게 전신으로 카메라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안에마저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올 때 인사하고 할 때. 저희 사무실 벽에 이렇게 되게 멋있는 해바라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을 받은 건데요. 선물을 주신 분이 해바라기 풍수 지리 이런 거에서 좀 사무실이나 거실이나 이런데 해바라기 그림이 있으면 그 공간에 돈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선물을 받았는데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이 어떤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를 상징하는 꽃이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웃음만 주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오늘 손해가 많이 나셨을 텐데, 제가 빵긋빵긋 웃는 이 순진한 아기와 같은 이 아기와 같은 웃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웃음도 드리고 돈도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이벤트를 한 거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여기까지 하고 부자 노래 2절까지만 할게요. 나는 10년 안에 배우 부자가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켜라면 돼. 여러분들이 배우 부자 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금요일이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간은 11시 50분. 거래소 마이너스 0.78%, 코스닥 0.98%로 양시장 모두 4일째 음선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이라 월봉이 확정되는 날인데요. 1월의 월봉을 보면 거래소는 아직은 양선, 코스닥은 음선 전환했네요. 즉 11월, 12월은 조정 없는, 브레이크 없는 급등의 시기였다면 올해 1월은 조금 숨을 죽이는 조정의 시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6월도 거의 한 달 조정을 받았고요. 8월에도 깊은 조정, 9월에도 깊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깊은 조정이라 함은 추세선을 살짝씩 깨는 깊은 조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10월, 11월 2달 동안 이격을 워낙 벌려놓은 상태라서 어제 21선 깨고 내려온 상태로 작년 조정에 비해 심각한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조금 아쉬운 점은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 국가 대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 증시의 특성상 상승 시 조금 빠르게 오르고 하락 시 조금 빠르게 내리는 베타가 큰 시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거래소 대형주 중에는 SK이노베이션이 5% 이상 상승하고 있지만 나홀로 상승일 뿐 업종 전체적으로 하락 조정을 보이는 하루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기술 수출 재료가 나온 녹십자 랩슬 한 종목이 나홀로 상승을 할 뿐 1조 이상 종목들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락 현황을 보면 거래소 상승 153, 하락 717, 코스닥 상승 289, 하락 1035로 지수 하락률 대비 등락 비율이 참 안 좋습니다. 지수 1% 내외의 하락이야 늘 있는 비율인데 등락 비율이 더 안 좋은 경우이니 금요일이기도 하고 실전이기도 하고 중소형주를 매매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그리 좋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나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매수 또는 상승 종목을 추격하는 전략보다 평소에 갖고 싶었던 종목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장을 관찰하고 매수에 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기술 수출 재료가 나온 녹십자 랩셀을 중심으로 몇몇 제약바이오주들, AP위성, 인텔리안테크 등 우주 관련주, 사마 네트워크스 등 엔터주 정도가 선별적인 상승을 하는 정도로 시장이 보이네요. 금요일 오후장이라 그리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버티고 끝나도 다행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투심이 약화되어 있는 금요일 모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그래도 불금 질토 편일이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